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왕따가 된 우리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따돌림, 왕따, 소외됨, 이 학교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저희 시대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혹시나 우리 아이가 따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항상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원이지만 물론 학교에도 잠깐 있긴 했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과 나누면서 이제 이런 사태와 상황들을 뭐 남학생 여학생 따질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항상 얘기하고 아이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조금은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양보를 좀 덜하는 아이,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막 누구한테 가서 막 엄청 친해지고 막 붙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내와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질이 조금 보였어요. 어떤 기질이 보였냐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딸아이가 친구는 많아요. 두루두루 친한데 이제 여학생들의 특징인 단짝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항상 이제 다 같이 친하다가 막 팔짱 끼고 손잡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소풍을 가거나 막 그랬을 때 막 셋이 친하고 뭐 다섯이 친하고 홀수로 친하면은, 그럼 다른 친구가 손잡고 가면 이제 항상 남은 친구랑 손잡고 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속상해는 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 왜 나는 단짝 친구가 없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지는 않아서 그게 하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작년에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발생했어요. 이제 1, 2학년 때도 약간은 단짝 친구가 없어서 살짝은 다 같이 놀 때는 재밌게 잘 놀지만 약간 겉도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3학년 때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우리 아이가 또 홀수로 셋이 친했는데, 셋이서 저희 딸 아이도 포함해서 셋이 성향이 다 강하고 그러니까 서로 절교하고 막 다시 만났다가 또 절교하고 만나고 다시 절교하고, 3명이면 2명이서 친하고 1명 절교했다가 또 다른 2명이 친하고 1명 절교했다가, 이게 무한히 반복돼서 이제 학교 선생님도 주의를 주고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처음으로 집에 와서 엄마 나 전학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작년에.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체리나, 이런 것도 잘 견뎌내야 돼. 물론 네가 힘들면 엄마가 정 힘들면 전학도 보내줄 수 있고 학교도 잠깐 쉬게 해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앞으로도 이루어지니까 잘 버텨줘야 돼. 그리고 다행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너 학교에 얼마나 있니? 1시 반, 2시 반 되면 어차피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잠깐 그때까지 잠깐 참았다가 집에 와서 엄마랑 재밌게 잘 놀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다행히 저희 아내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 앞으로, 물론 학교가 집에서 너무 가까워요. 이제 집 아파트 단지 앞에 초품화는 아니고 단지 앞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단지 안에서도 저희 이제 동이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동이어서
저희 집을 나가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깝지만 이제 저희 아내는 늘 아이를 3학년이지만 데리러 가고, 그리고 오면서 같이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버텼어요. 이제 아이가 그러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겠죠. 그런데 올해도 또 사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같이 친한 그룹이 있어요. 그 4명이 그룹이 있는데, 이제 그 4명의 그룹이 친해서 생일 파티도 매해 이제 4명이 각자 생일은 다르지만 4명의 생일 파티를 이제 날짜마다 이제 각각 하면서 서로 생일 파티 축하해주고 가고, 같이 놀고, 집에 와서도 같이 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친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 아이가 이제 같이 학원도 같이 다니다가 레벨이 안 맞고 그래서 학원을 옮기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3명은 여전히 같은 학원을 다니고 저희 딸 아이만 다른 학원으로 이제 가게끔 됐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3명의 아이의 엄마들 중에 2명은 또 일을 하는 엄마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둘은 조금 더 붙어 있었죠. 같이 엄마가 이제 집에 없으니까. 저희 이제 딸아이는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케어가 잘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올해 처음으로 그 4명 중에 1명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이제 느낌이 이상했어요. 셋이만 너무 친하고 우리 아이만 이제 겉도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생일 파티에 이제 가서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진짜 가관이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셋이서만 막 손잡고 끌어안고 사진을 찍고, 저희 딸아이는 그냥 옆에 멀찌감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너 이런 데를 왜 갔냐, 그냥 당장 데리고 오지 못하러 여기 있었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내가 그 집 엄마들도 뭐라고 아이들한테 하기는 했다, 체린이 챙기라 그러고, 근데 걔네 셋이서 친해져서 그런 거를 어쩔 수 없냐, 이제는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고 그 사태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그 4명 중에서 그래도 이제 2명, 엄마가 일하는 그 2명이 굉장히 친하고 1명은 그래도 저희 체린이랑 좀 친했는데, 이제 3명이서 어디를 간다고 해서 우리 체린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1명,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좀 중립적인 다른 1명이 우물쭈물 하더니 체린아 너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돼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너 싫대, 그래서 너는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우리 체린이가 듣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아내가 듣고 당장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너무 화가 났죠. 근데 한 가지 너무나 다행인 거는 체린이가, 저희 딸아이가 저희 아내가 물어봤대요. 너 너무 많이 속상하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근데 이제 피아노를 같이 다녔는데요. 너 힘들면 피아노 다니지 않거나 피아노 다니는 시간을 옮겨도 돼,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내한테. 엄마 나 괜찮아, 걔네들이랑 뭐 안 놀면 되지, 뭐 굳이 안 놀아도 상관없어, 집에 와서 엄마랑 놀게, 그냥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정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할게,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가
정말 감사하고 이제 고마운 게 그 사태를 유연하게 잘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계속해서 약간 체린이 싫다 그러면서 뭔가 찐자를 붙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저희 딸이 정말 무관심했어요. 정말 성격적인 걸로 그런지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저희한테 표현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립적인 아이 중립적인 아이 한 명이 이제 넘어왔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원래도 저희 체린이랑도 친하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 그룹이랑 더 친하고 얘네 그룹이랑 학원을 같이 다니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얘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체린아, 너랑도 친하게 지내고 쟤네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쟤네 중에 한 명인 땡땡이가 너 싫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너랑 놀면은 자기들이랑 놀지 말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체린이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셋 다 한 통속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그러면 그 중립적인 아이랑도 놀기 싫어 그랬더니, 아니 뭐 놀자 그러면 놀지 뭐, 그렇지만 굳이 내가 먼저 놀자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의 특징, 여자아이들의 특징, 초등학생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잖아요. 걔네들끼리 친해도 걔네들끼리 싸워요.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또 한번 싸우고 그러면서 또 와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체린이를 싫다고 따돌린 그 주동자 아이도 그 3명 중에서도 또 따돌림을 당했다 다시 붙었다, 따돌림을 당했다 다시 붙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따돌림을 주도한 그 우리 체린이를 싫다고 한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른 척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화를 한 시점이 그 따돌림을 주동한 그 아이가 그 3명 중에서 나머지 2명한테 또 따돌림을 당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냥 태연하게 전화를 받고 얘기할까 안 할까 하다가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땡땡이가 우리 체린이가 싫다고 그래서 우리 체린이가 초반에는 좀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잘 넘겼다. 그랬더니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엄마들 늘 하는 거. 그런 일이 있었냐. 정말 몰랐다. 우리는 그런지 몰랐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 땡땡이도 체린이 때문에 뭐 섭섭했다, 속상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돌림을 이제 한 다음에 저희 체린이가 줄넘기를 다니는데, 줄넘기에서 이렇게 뭐 떡볶이 파티나 슬러시 파티가 있으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와도 되는데, 그 중립적인 아이는 같이 따라가고 싶으니까 체린아 나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걔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걔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랬더니 걔만 데리고 가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아내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그 엄마 진짜 나쁘다, 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를 수도 있다, 엄마가 모를 수도 있다, 아이가 그렇게 남을 따돌리고 다니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안 것도 문제다 라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이는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은 다 성격은 달라서 어떻게 대처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저희 딸아이의 경험을 보고 다른 아이들의 경험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의연해야 돼요. 힘들죠. 그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혹시나 우리 아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힘들죠. 더 힘들죠. 하지만 의연해야 돼요. 아무랑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라도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누가 같이 손잡고 학교 집에 가자고 말 안 해도 그냥 태연하게 의연하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울면 안 되고, 그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에요. 나를 따돌리고 나를 소외시키고 주동했었던 그런 그룹이나 그런 아이들도 결국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두 번째, 엄마와 아빠가 힘이 돼줘야 돼요. 너는 왜 따돌림을 당하니? 멍충아! 그게 아니라 학교 앞에서 꼭 기다려주고, 나오면은 같이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고 또 데려다주고, 혼자 있을 시간에 카톡하고 연락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는 단단해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물론 힘듭니다. 물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케이스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또 각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대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의연하게 대처했더니 더 강하게 나오는 못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의연함, 그리고 따뜻한 엄마 아빠, 그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네, 짜증나는 일들도 많을 수 있고 장마도 있는데, 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